국산 초음속 전투기 KF-21 보라매가 첫 야간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.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-21 시제 3, 4호기는 지난 9일 야간 비행 시험에 도전했는데요. KF-21 기종이 야간 비행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죠. 방사청은 빛이 제한된 상황에서 항공기는 외부 조명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며 이번 시험으로 KF-21은 야간 비행 임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한국형 전투기 KF-21 보라매가 미국 기술 이전 거부를 딛고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눈을 탑재해 비행에 나섰기 때문에 무엇보다 의미가 있었습니다. KF-21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로 꼽히는 이사 레이더, 무선 주파수 교란기, 광전 조준기, 적외선 탐색 추적 시스템 등 4개 기술이 꼽히는데요. KF-21 개발 당시 미국 의회는 이 기술들이 지나치게 민감하다는 이유로 기술 이전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진들은 독자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죠. 이후 한국국방과학연구원과 한화시스템은 KF-21 전용 이사 레이더 프로젝트를 시작해 2020년 미국으로부터 수출을 거부당한 지 4년 만에 자체 개발에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번 성공적인 비행을 통해 우수한 비행 성능과 스텔스 성능을 엿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정작 중국에서는 이번 영상에서 포착된 KF-21의 특징을 보고 한국은 기본조차 모른다며 깎아내리고 나섰는데요. 도대체 이들이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항공기의 조명은 야간 비행 시 항공기 간 충돌 방지, 조종사의 계기 장치 식별 등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. KF-21은 지난해 7월 19일 시제 1호기가 최초 비행에 성공했고 조종석 2개짜리 복좌형인 시제 4호기가 지난달 20일 첫 비행에 나서는 등 시험 비행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는데요. 지난 1월 17일에는 시제 1호기로 초음속을 최초 돌파하며 초음속 전투기 호칭에 걸맞은 성능을 뽐내고 있습니다. 방사청은 2026년 2월까지 KF-21 시험 비행 2000여 회를 진행하면서 비행 성능을 검증하고 비행 가능 영역을 확장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에 잠정 전투용 적합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.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눈 이사 레이더는 현대 공중전에서 전투기의 생존 및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최첨단 레이더로 공중과 지상 표적에 대한 탐지 추적 및 영상 형성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미래 전투기의 핵심 장비로 꼽히고 있습니다. 현재 미국, 일본 등 일부 선진국만 보유한 첨단 기술로 당초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이사 레이더 기술을 이전받으려고 했지만 무산된 바 있죠. 이에 한국은 지난 2016년 8월 한화시스템이 개발에 착수해 양산 1호기 기준으로 국산 허율 89%를 달성했습니다. KF-21의 최대 속도 마하 1.81, 항속거리 2900km로 F-35의 마하 1.6, 항속거리 2200km보다 뛰어나며 무장 탑재량은 7.7톤이나 됩니다. 저피탐 설계가 일부 반영돼 현재 4.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며 추후 성능 개량으로 본격적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할 전망이죠. 문제는 한국이 잘 나가는 것을 못마땅해하는 일부 외국 네티즌들이 잇은 대등을 걸고 넘어지며 시비를 걸어왔다는 것인데요. 특히 한국의 전투기 개발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국에서 이러한 반응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. 중국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.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-21 보라매가 향후 대량 배치된다면 지역 공군력 균형의 변화를 초래하고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도 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중국 전문가가 평가했다고 홍콩 일간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24일 보도했습니다.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우선 4.5세대 전투기인 KF-21이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평가했습니다. 동체 내부가 아닌 외부의 무장을 다는 등 스텔스 성능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고 장착 엔진인 미국산 F-41 사지-400K 역시 5세대 전투기의 기동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해 실전 배치된 5세대 전투기인 미국의 F-22, F-35나 중국의 J-20, 러시아의 수-57과 비교해서는 명백한 약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나 KF-21이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, 추적 시스템 등 향상된 항전 장비를 탑재하고 공대공,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어
현대화된 4세대 전투기 또는 4세대 이상의 전투기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분석했습니다. 마카오의 군사 전문가인 앤서니 웡은 KF-21은 J-20은 물론이거니와 FC-31과도 경쟁할 수는 없지만 최신형 J-20의 훌륭한 적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. 젠-20이라고 불리는 J-20은 중국군이 미국의 최고 성능 전투기인 F-22와 맞대결을 가정해 개발해 실전 배치한 스텔스 전투기입니다. 또한 J-20보다 작고 성능이 다소 약한 스텔스 FC-31은 미국의 F-35처럼 경제성이 있는 대량 배치형 스텔스 기종으로 개발 중인 전투기입니다. 중국군이 2005년 배치한 4세대 전투기인 J-20은 통상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F-16과 동급으로 분류됩니다. 앤서니 웡은 KF-21의 성능이 좋다면 한미 군사 동맹을 고려할 때 중국에 일정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향후 국제시장에서 KF-21 보라매가 중국이 수출을 염두에 두고 개발 중인 FC-31과 직접적 수출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전망했습니다. 국내 최초의 독자 초음속 전투기 KF-21이 최근 육상 활주 테스트를 실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. 최초의 우리나라 국산 전투기 KF-21이 지상의 처음 모습을 드러냈고 테스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달 말 첫 비행이 완료된다는 우리나라 매체 보도에 대해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KF-21이 21년 4개월 만에 하늘로 날아가게 됐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죠. 중국은 KF-21 전투기에 대한 모든 기술적 지표가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전혀 축하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 심지어 많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. 중국 군사 전문가는 한국은 줄곧 F-35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미국 무기를 구입해왔지만 한국도 끊임없는 자주 국방과 대량 전투기 자체 제작에 나서고 있다. 한국의 KF-21 스텔스 전투기는 현재 한국이 허풍 떠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. KF-21은 현재 내장 탄창이 없는 상태여서 자랑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.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-21이 7월 19일 역사적인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서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죠. 장기적으로 F-35 전투기를 대체해 나갈 후보로 평가한 외신도 있었습니다.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일까요? 사흘 뒤인 22일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와 틱톡에 중국이 개발 중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-35의 사진과 동영상이 갑자기 올라왔습니다. 중국은 이런 식으로 개발 중인 무기를 공개하죠. 우리처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아니라 군사 동호인들이 찍은 것처럼 해서 슬그머니 소셜미디어에 올립니다. 그래도 이번에는 각도를 제대로 잡아서 고해상도로 찍었더군요. 해외 매체에 우리가 한국보다 더 좋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으니 기사 좀 써달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. 네이버 뉴스 등 서방 군사 전문 매체의 반응은 한마디로 짝퉁 F-35라는 거였어요. 마치 팩시밀리로 복사하듯 미국 스텔스 전투기 F-35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겁니다. J-35의 앞부분은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센서가 뾰족하게 나와 있어요. F-35의 전자 광학 추적 장치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장치라고 합니다. 그 뒤로 약간 기울어진 형태의 레이더 돔이 있는데 첨단 위상 배열 레이더의 안테나로 보인다고 해요. 조종석 구조와 개폐 방식도 F-35와 거의 비슷합니다. 조종 사용 표시 장치는 F-35가 예전에 썼던 전방 표시 장치를 장착했다고 하네요. F-35는 이미 헬멧 장착 영상 장비로 옮겨갔습니다. 엔진 배기구도 F-35와 비슷한 톱니 모양인데 스텔스 기능을 위한 설계라고 해요. 꼬리 날개 윗부분에는 J-25 함재기에서 볼 수 있는 나는 상어 로고 옆으로 35라는 글자가 쓰여 있고 그 아래로 35만 3이라는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. J-35의 세 번째 시제기라는 뜻이에요. 앞뒤 랜딩 기어는 모두 보강 구조로 돼 있어 얼마 전 진수한 세 번째 항모 푸제노의 전자 사출 장치를 이용해 이 착륙하는 항모 탑재기가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 좁은 항모 갑판 위에 많은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접이식 날개도 채용했더군요. 미 군사매체 1945는 중국이 해킹을 통해 F-35와 디자인이 거의 같은 복사판을 만들긴 했지만 레이더 성능과 스텔스 기능, 전투 능력 등 핵심 기술까지 확보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습니다. 단순한 디자인만 베낀 낮은 수준의 짝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.
중국 전투기의 가장 큰 문제는 엔진입니다. 러시아산 제트 엔진을 베낀 짝퉁 엔진을 개발하긴 했는데 5세대 전투기의 고난도 기동을 감당할 만큼 출력이 뛰어나지 못하다고 해요. F-22를 베껴 만든 첫 스텔스기 J-29. 아직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. J-35에는 러시아 미그 29기에 들어가는 RD-93 엔진을 복제해 개량한 W-21 엔진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엔진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는 공개된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. 올 11월 주하이 에어쇼에 WS-21 엔진을 장착한 J-35가 나온다고 하니 그 이후 분석이 나오겠죠. 그렇다면 중국이 KF-21 깎아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중국 내에서는 우리의 KF-21과 자국 스텔스기 J-35, J-20 등을 비교하면서 스텔스 성능에서 중국 전투기의 상대가 안 된다는 식의 보도가 나옵니다. KF-21은 애초부터 스텔스 성능이 제한된 4.5세대 전투기로 해외 수출 등을 염두에 두고 경제성 위주로 개발한 기종이죠. 스텔스 기능이 완벽하다면 좋겠지만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. 우리 공군은 중국의 J-35에 대응할 스텔스 전투기 F-35를 이미 보유하고 있죠. 비교 대상이 아닌 전투기를 비교하면서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는 걸 보니 내심 KF-21 개발이 상당히 신경 쓰이는 모양입니다.